안녕하세요. 초이의 행복탐험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요즘 시대에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나의 뇌를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뇌를 아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찾는 열쇠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뇌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뇌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깨끗이 씻어서 장독대에 곱게 널어놓고 오진 않으셨겠죠? 뇌는 나일까요? 내 것일까요?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고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사고,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하며 뇌가 하는 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뇌랑 나랑 분리해 본 적 있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요. 뇌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 판단, 평가, 그리고 인식, 창의적인 사고, 정보 수용 및 이해 등등 뇌가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사랑하고 감동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슬프고 화나고 분노를 느끼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 어디서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을 움직여 피아노를 치고, 다리를 움직여서 산을 가까이 다가가 두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또 공을 찬다거나 밥을 먹는 행위,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저절로 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뇌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에휴, 다음에 가지 뭐 하면서 포기해 본 적 있나요? 가야 한다는 생각과 포기하자는 두 가지 갈등 속에서 포기를 선택한 것이죠. 누가 했을까요? 네, 이것도 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뇌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모두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뇌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학자 폴 맥리는 우리의 뇌를 3층으로 분석하였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뇌는 뇌간으로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 등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어 생명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을 다스리는 곳이죠. 가운데에 있는 뇌는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와 기억을 관리하는 해마가 있는 대뇌 변형계라고 합니다. 흔히 감정뇌라고 하지요. 가장 윗분에 있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뇌를 쓴다고 할 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종합하여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뇌 피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뇌의 3층 구조는 몸과 마음과 뇌의 3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뇌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를 빅 브레인이라고 한다면 몸을 스몰 브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몸과 마음과 뇌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뇌의 뚜껑을 열어서 만져볼 수도 없고, 더러워진 뇌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넣을 수도 없지요. 뇌가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 감정은 뇌가 만드는 것이라 했죠.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조절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뇌와 연결된 보이는 뇌인 몸을 움직여서 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 감정을 떠올리며 냉장고를 생각하게 되고 손발을 움직여서 그곳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들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처럼 뇌가 명령하면 손발이 움직여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여서 뇌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나면 고민거리도 있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포만감 있게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산속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면 일순간이라도 마음의 힐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와 마음과 몸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몸에 장착하는데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뇌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빠른 시간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로 알아차림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감정은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는 하지만 공감할 수 없어 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뇌가 인식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감정이 작동을 합니다. 화가 났다가 상대방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때서야 감정이 누그러지고 오히려 그 상대에게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머리로 알아차리고 마음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몸으로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지요. 그러나 몸으로 익숙해진 것은 그만큼 오래 남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는 빨리 인식한 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감정은 기억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 그때 매우 슬펐어 라는 기억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오래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으로 익힌 것은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자전거 타기가 오랜 시간 멈추어 있었음에도 나중에 시도하면 저절로 잘 탈 수 있는 것이 놀랍지요. 우리 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몸 깨우기, 마음 깨우기, 뇌 깨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과 뇌를 깨우는 활동을 찾아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